네, 청춘 고민 상담소 함께해 주고 계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문화 콘텐츠 대표 주자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봄처럼 화사한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언제나 이분은 얼굴만 봐도 화사합니다.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아연입니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시네요. 네, 기분이 정말 언제나 좋죠, 기분은.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우리 청춘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괄호를 뛰어넘는 무엇을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네모를 뛰어넘는 용기. 뭘까요? 뭘까요, 우리 진아연 캐스터? 저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 두려움을 어. 뛰어넘는 네, 용기. 저랑은 FM적으로. 그래요. 네.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남의 집 담벼락을 뛰어넘는 용기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주제일 리는 없고 오늘 어떤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용기를 내야 할 대표적인 상황인 소심함을 뛰어넘는 용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청춘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심함. 저도 정말 소심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누가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치면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하면서 제 스스로 막 위축되는데 이런 것도 소심함의 일종일 테고 네. 소심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으세요? 맞아요. 소심함은 작을 소의 마음심,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몰 마인드, 그 SM 클럽, 그렇죠? 그게 정말 소심인 것 같은데 소심한다는 거의 실체를 보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파생되는 게 그 소심함의 실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 되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놓치게 맞아요. 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두 분은 소심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좀 아쉬웠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의외로 좀 낯을 많이 가리고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가 왔을 때 잘할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이제 발로 찬 셈이죠. 제가 너무 와, 섭외만 들어와도 위축이 되는 바람에. 네. 진아연 캐스터는 혹시 뭐 그런 경험 있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이제 큰 일이 주어지면 제가 망칠까 봐서 주저주저 했던 적도 있고요. 예.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요. 예. 발표나 아니면 질문하라고 하는데 내 질문 듣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사람들이. 안 하게 되고. 네. 그래도 좀 지나서 보면은 그때 네. 발표했으면 아니면 그때 질문했으면 굉장히 내가 튀었을 텐데 아니면 나 좀 박수 받았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참 이 소심함은 후회를 낳기 마련인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님은 항상 늘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소심함과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편이었었어요. 소심한 편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좀 그 생각을 깰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서양의 그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 애들을 보면서 완전히 깨게 됐어요. 그 친구들은 질문이나 나서는 거나 이런 거를 막 하더라고요. 막 들이대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애티튜드의 차이고 이 애티튜드의 차이가 저희의 그 본연의 능력의 차이나 마음의 차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차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 좀 약간 서양식 리버럴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좀 대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깨치고 나서는 쟤네들처럼 행동해야겠다. 막 대범하게 손 들고 얘기하고 막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틀을 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의 좋은 결과를 이제 얻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살면서 소심해지는 때 어떤 때들이 있을까요? 네, 소심해질 때 진짜 많죠. 뭐 이제 사실은 자기가 정말 못할 거를 한번 해본다라는 걸 할 때는 다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도전 앞에서, 처음일 때, 뭐 어디 새로운 거를 할 때, 또는 뭐 고백할 때 너무너무 소심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저 기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도전 앞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소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좋게 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파생되면서 네.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소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소심해지는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이 일이 너무 커져버려서 일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놓치다 보면
아예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사실은 소심함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소심해서 시도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기회를 잃게 되는 그 뒤에 있는 그 작동 원리들을 보면 소심함이라는 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회라는 건 타이밍이거든요. 뭐 해볼래? 했을 때 손을 먼저 주는 딱 타이밍이고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아예 놓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먼저 손드는 그 용기, 대책 없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르는 용기. 그게 소심함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르는 용기, 그야말로 소심함을 뛰어넘는 용기가 멋모르고 용기를 냈을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질렀을 때 소심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또는 극복되었구나 이런 걸 눈앞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게 소심함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면 별거 아닌 이유들이 되게 많은 경우나 아니면 부족한 게 정확하게 보이면 자신감인지 능력인지 외모적인 건지 보게 되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사전 미팅하면서 그 모델 이현희 씨를 만났거든요. 이현희 씨. 네, 예, 이현희 예. 씨 같은 경우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가지고 감히 내가 모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대요. 근데 돌아보면 그 소심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소심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소심함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 뒤에 얻는 쾌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주저주저 할 때 손 들어서 먼저 발표를 해봤을 때의 그 짜릿한 쾌감이 있잖아요. 민망함과 동시에 이런 거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민망함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소심함이 파생하는 두려움 그리고 소심함을 뛰어넘었을 때 그 쾌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쾌감이 높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자신감을 가져라 하면 그냥 너무 추상적인 얘기여서 되게 어렵고 네네. 소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말을 크게 하는 습관. 말을 크게 하라. 말을 크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느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주변의 시선 때문에 소심함을 넘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소심한 사람들은 말을 작게 하거나 네. 말끝을 흐리는 경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튼 평상시에 소심함을 뛰어넘는 용기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제와 관련된 고민 사연들을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나도 이런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취업이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서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면접 볼 때 많이 떨리긴 했는데 면접 보다 보니 말의 자신감과 잘할 수 있다가 붙었나 봐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잘하냐라는 질문에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잘할지도 미지수인데 걱정이 되네요. 과연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신입이라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기대에 부응을 못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전 어떡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직장에 취업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예. 하지만 막상 일이 주어지면 그렇죠.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많은 신입들이 또 범하는 우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답 때문에 더 소심해지고 네. 위축되고 더 못하게 되고 걸릴까 봐. 걸릴까 봐 네. 더 안 하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입들이 많이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이게 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 아니오라만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잘한다는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이 업무의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몇 개월 후에는 이렇게 잘하게 될 거다. 이런 답도 어찌 보면은 예 아니오 답은 아니지만 뭔가 부분적으로 예스면서 부분적으로 노이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신뢰감을 주고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답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답이거든요. 이런 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소심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잘할 수 있냐라는 질문하면
가면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교만해 보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훨씬 더 신뢰감 있는 답이고 더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 답일 것 같습니다. 소심함에서 멀어지는 답변 방식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고민 상담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졸업 예정자입니다. 타이틀만 학생, 현실은 한심한 백조입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취업한다고 해도 적응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러다가 나이만 먹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소심한 저에게 용기 좀 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연 자체가 너무 소심하다. 읽어지는 내내 저도 예. 네, 소심해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분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기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인재상이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막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인간상이라고 인재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기업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내성적인 사람, 꼼꼼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무직한 사람도 기업엔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외향적으로 바꿔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면 부자연스러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하지 말고 자기의 그 성향 자체를 온전히 인지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내성적인 것과 소심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심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은 난 못할 것 같은데 전 어려워요.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기업이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무언가 과업을 수행하고 성취해야 되는 곳에서는 그런 답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소심함을 뛰어넘는 용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내성적인 것은 자기의 특성으로 인정하고 장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고민 사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25살에 서울에 사는 소심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소심한 편이라 그런지 연애 경험도 적네요. 올해 개강 후 새로 듣게 된 수업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용기 내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뭐해요? 시간 되면 같이 식사나 해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은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자고 데이트 신청할 단계가 아닌데요. 어떤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친해져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 네, 소심하신 분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그러니까요. 받았을까요? 예. 정말 용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용기로 계속 네. 다가가면 될 것 같긴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단계별 용기가 필요하니까 네. 이 단계에서는 막힌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보면 소심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랑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근데 대부분 소심한 사람은 99%가 후자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연애 경험이나 이제 이런 연애 고민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필요한 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먼저 다가가서 해라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먼저 고백해라, 먼저 제안해라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침에처럼 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먼저 다가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끼리 했을 때 먼저 다가서는 연습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그 상점에 갔을 때 상점. 점원들이나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날씨 좋죠 이런 안부를 묻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하는 것 이런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 이런 분들은 저희가 용기를 낼 필요도 없고 먼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습관이다 보면은 먼저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물어보고 다가서고 이런 이제 데이트 제안까지도 아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심함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극복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용기 낸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면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끔 또 가다가 또 소심함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용기를 가졌다가도 또 다시 한번 소심함을 또 갖게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렇지 않으려면 끝까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소심함에 함정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심함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웅덩이에. 근데 소심함의 함정을 만드는
만드는 주체는 본인인 것 같거든요. 스스로가. 본인이 소심하다는 편견, 나는 소심해라는 명제가 성립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소심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A형 여러분, 그죠? 네. A형, 그죠? A형. A형, 두분다 A형. A형이세요? 아, 그렇구나. A형은 또 진짜로 소심한 것 같다. 이제 이런 편견들이 네. 사회적 편견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네. 이 소심하다는 편견, 나는 소심하다 이런 식의 편견들을 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스스로가 소심하다라는 생각 자체부터 버리는 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심함을 뛰어넘는 용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해 나갈지까지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움츠리고 있는 청춘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질러서 했냐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저는 그냥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불가능한 걸 몰랐기 때문에 한계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막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청춘이 무지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범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심할 수밖에 없고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청춘의 시기에 소심함을 습관화하고 편견을 가질 게 아니라 청춘의 시기에 대범함을 연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범함을 습관화하고 대범함을 도전하다 보면은 어느새 대범해져 있는 자기 자신, 성인이 된 모습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처럼 청춘 고민 상담소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면요. 마이크 임팩트 사이트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한동훈 대표님 그리고 진아영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